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낸 시스템 매핑에 대한 과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뭐 많이는 뭐 준비는 못했고, 제가 쭉 보면서 좀 도움 될 만한 거, 또는 또 제가 수업 내용을 또 준비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지금 여러 학생들이 낸 과제가 좀 섞여 있으니까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스템 매핑은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빙상 모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과지도, 그다음에 뭐 서클을 활용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원인을 일으킨 구조가 무엇이냐 이런 걸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하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주 작업이고, 이걸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약간 원인을 약간 좀 개선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디자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보면은 이 예제에서는 야식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물론 맛있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위장장애 같은 게 일어나죠. 그래서 뭐 하여튼 야식을 먹는 이유는 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경쟁 사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자고 또 야식을 시켜 먹고, 그 다음에 그 야식으로 인해서 식곤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위장장애가 됐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악순환이죠. 그래서 뭐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어가지고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또는 뭐 여기서도 끊을 수 있겠죠. 뭐 당뇨나 위장장애를 겪지 않게끔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이제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생활습관 변화죠. 뭐 밤에 가급적이면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써서 해보는 방법,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어플, 뭐 이거는 아마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겪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뭐 배달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특히 소음이 심하죠. 또 사람들은 이걸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악순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빙산 모델을 할 적에는 뭐 여기가 이제 수면으로 노출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노출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항상 요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야식 섭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그 수면에서 노출된 부분이고, 이거의 이면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아까처럼 그래서 뭐 동향을 보면은 일단 배달 어플이 일단 활성화돼서
손쉬운 주문이 됐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지난 시간대에 한번 그래서 야식 섭취와 관련된 부분을 그 6조 모델에다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쭉 나와서 이제 야식 섭취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방치하면은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졸리는 거에서 시작해서 위장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당뇨까지 가면 정말 위험한 거죠. 아마 이게 수위가 넘치면은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막혀있는 요소, 통제가 가능한 요소, 그런 것들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통제 가능하면서 보통 보면 6조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열면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운동도 있고 식생활 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만약에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런 야식 섭취와 관련된 하나의 어떤 그 불규칙한 생활 시스템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통제 변수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야식 섭취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선정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런 6조 모델을 적용해 보면은 의외로 좀 쉽게 그 디자인의 어느 부분에다 개입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텀블러 사용인데, 텀블러가 보면 이제 그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텀블러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재활용률은 이제 21%. 저희 집에도 텀블러가 한 10개 넘게 있는데, 그거를 꾸준하게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텀블러를 비롯해서 약간 그 재활용을 위한 그런 다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 끊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증가하거나 하락하던가. 그래서 텀블러도 이전에 그 일회용품들을 약간 개선하기 위한 하나 해결책이었는데, 이것 또한 좋은 효과는 발휘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문제를 키울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요새 보면은 이제 다회용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스타벅스에서 처음 시도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회용기 사용하면은 이것도 현재 보면은 회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다회용 반납기를 통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금을 이제 환급해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그 다회용 용기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31%, 45%.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에 보면은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론 임계점이라는 거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낮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례인 것 같고요. 그와 유사한 부분이죠. 또 일회용품의 층과 이거는 뭐 현재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비대면과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식당에 못 가게 되니까 이제 배달이 늘어났고, 또 그 이전서부터는 뭐 택배가 또 많이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일회용품 이제 쓰레기들이 이제 증가하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회수해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회수해 가는데, 이런 것들 다 일회용품으로 다 하다 보니까 회수를 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또 보면 이제 구조가 뭐 귀찮음, 게으른 어떤 경제도 한몫한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어떤 상황 발생해서 거리두기도 발생된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욕조 모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배달이라든지 택배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일회용품이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통제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도 굉장히 쓰레기 대란 같은 부분들 오게 되는 거죠. 뭐 쓰레기 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보면 이제 다회용 아까 경우에 어떤 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방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최근에는 이제 픽업 서비스가 또 이런 배달이나 택배를 대안하는 어떤 서비스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이건 사람이 어떤 양심에 좀 환경을 고려하자 뭐 그런 거는 캠페인성 환경 운동이고, 그래서 통제 용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도 이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면은 픽업 서비스죠. 픽업 용기와 그 다음에 음식점과의 협업,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뭐 업체들한테 친환경 포장 용기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해준다. 이런 것도 하나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택배나 배달보다는 이 픽업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택배를 오게 되면 가정에서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보안상의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또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매장에서 받는 상품을 수령하는 거죠. 상품을 수령할 매장을 선택하고 그 매장을 방문해서 상품을 수령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택배비 비용이 전혀 안 들죠. 그래서 어떤 택배비나 어떤 그 배달 요구로 인해서 또 물가가 상승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또 개인이 가까운 집 근처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지금 픽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인을 찾고 또 그 원인을 일으킨 구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을 해낸다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운영 프로세스, 운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픽업 서비스의 어떤 운영 프로세스인데 여기 보면은 접수를 GS25라는 편의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픽업을 가까운 또 그 편의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여기서 이제 받게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과정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제 하나의 또 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문제를 먼저 찾고 주요 뭐 변수들 또는 뭐 주요 개선 요인들 이런 걸 찾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반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고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중고거래도 지역 기반의 어떤 중고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범죄에 또 이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면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약간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신뢰도 쌓일 수 있지만은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고거래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앞에서 본 이런 범죄의 어떤 결과로 가고 있죠. 간다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은 이런 관계를 끊고 중고거래이면서 비대면 거래를 약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하나 이제 통제 변수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새로운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 또 사례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중고 거래가 굉장히 아주 상승하고 있죠. 좋은 면은 많이 있어요. 이웃 간의 연결 핵심, 또 지역 커뮤니티 부활시켰다든지, 또 중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부각되면은 또 이게 수치가 더 다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양의 피드백 점점 되게 이거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양의 순환인데 어느 순간 저해할 수 있는 요소 이게 아까 보면 이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어떤 대인 간의 어떤 거래를 또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서 그걸 약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제가 찾은 사례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이마트24에서 하고 있는 그 중고 거래 머신이죠. 그래서 이 중고 거래 사이에 여기 사이에 하나가 낀 거죠. 이렇게 해서 통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라바라 뭐 이런 업체에서 그 중고거래 머신 여기다 이제 물건을 넣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킥보드. 킥보드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제 발생되는 부분.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뭐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킥보드 주차 문제인데, 뭐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욕조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킥보드 수요가 증가할수록 뭐 더 증가할 수 있겠죠. 킥보드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죠. 개인 이동 장비가 뭐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처럼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거치대, 또 개인적인 양심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보행에 반하는 거 무질서하고 안전사고가 계속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좀 시스템 사고라는 게 좀 폭넓게 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보행자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게 주차 문제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운전 미숙, 또는 물체, 자동차와의 어떤 충돌,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킥보드뿐만 아니라 이 개인 이동 장비 앞으로 이제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아까처럼 상승하기 전에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빨리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킥보드 어떤 사고형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추락이 가장 많이 80.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주차에 관련된 부분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는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실제로 지금 현재 주차와 관련된 이런 거치대들을 지금 현재 지금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아예 거치대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출구 주변에다가 존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는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다가 공존할 수 있게 또 킥보드를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과제 낸 거를 또 보고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고요. 하여튼 좀 과제에서 피드백이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전달한 어떤 뭐 이런 욕조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본다든지, 또는 이 어떠한 원인, 구조에서 구조가 잘못됐다면은 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안들, 가급적이면은 순환 관계인 거를 찾아야겠죠.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순환으로 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약간 이 나쁜 어떤 그런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여러분들이 또 선정한 대상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피드백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